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선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게 그래프입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은 형태가 많습니다. 절대값이 1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개 있는 것 중에서도 오른쪽이 상수인 경우, 그 다음에 식인 경우, 이게 막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푸는 방식들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 3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다양한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래프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포함한 1차 부등식 문제를 풀기 전에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이거부터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등식을 풀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형태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면 푸는데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잘 해놔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는 총 5종류가 있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정식으로 교과서에 딱 실어놓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총 5가지의 종류 중에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딱 2가지만, 아시겠죠? 학년이 올라가면 1가지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y는 절대값 fx,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y는 x 빼기 1이 있다 라고 치겠습니다. 이때 이 오른쪽 식 전체의 식이 절대값을 쓰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단원에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 2학년 과정을 가게 되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식 전체가 절대값을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고2 수1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2를 가게 되면 이런 거 나옵니다. 3차 함수,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번 시간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설명을 들으시니까 원칙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위를 정해주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 내용,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범위를 나누고, 왜? 절대값이 없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나누고 방정식을 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푼 걸, 그 범위 안에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범위를 나누고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지.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위 안에만 그래프를 남겨놓는 겁니다. 요 3단계만 거쳐가게 되면은 절대값 그래프는 원칙적으로 다 그릴 수 있어요. 이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아시겠죠? 잘 보세요. 첫 번째,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 나누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얘가 양수로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y는 x 빼기 1 이렇게 함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면 얘를 음수로 보겠다라는 소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x축, y축을 잡아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1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죠? 중간에 1을 탁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1을 잘라주면, 자, 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범위 나누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y는 x 빼기 1이기 때문에 y절편이 마이너스 1. 알죠? x절편이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마지막으로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범위 확인.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는 겁니다. 다시 범위 나누고 방정식을 풀듯이 그래프식을 찾고 방정식을 풀듯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해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처럼 요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남긴다. 아, 그러면 이거네, 이거. 이렇게. 그리고 요 함수식은 y는 x 빼기 1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는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1이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범위 확인,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범위 확인, 1보다 작은 쪽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함수식과 이쪽 함수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쪽 함수식은 요거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더라도 x 빼기 1에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죠?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 범위를 나누고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그래프를 쭉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보다 작은 쪽만 그래프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을 때 함수를 그리고 1과 2 사이에만 그래프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부분만 남겨놓는 겁니다. 괜찮죠?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이냐?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 전체가 절대값 쓰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y는 fx를 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 x축 아래 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를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y는 x 빼기 1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는 겁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나서
X축 아랫부분 있죠. 요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접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V자 형태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들은 많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절대값 안에 로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절대값 안에 3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뤄야 돼요. 여기는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쉽게 그려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값을 어떻게 좀 빨리 그릴까?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방금 설명했죠. 범위 나누고 그래프 그리고 그 범위만 남겨놓는다. 에? 알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리면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y는 x제곱에 빼기 2x에 빼기 3을 그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절편이 x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식 전체가 쓰고 있죠. 그럼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게 접혀져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볼록하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밑에 건 없는 거예요. 접어서 올렸기 때문에 밑에 건 지우는 겁니다. 왜 지금 이게 다른 색으로 표현했냐면은 이제 요 노란색 함수식과 빨간색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노란색 함수식은 이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근데 이 빨간색은 얘가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 요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전체가 음수일 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노란색 함수식과 빨간색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이때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해볼까요? 이거. 안 배웠지만 자, 제가 미리 그래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로그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요런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고2 가면은 겁나 많이 보게 되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은 얘가 양수일 때예요. 그래서 y는 로그 2x 그대로 적어주는 거고, 노란색 부분은 y는 여기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로그 2x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 접어서 올리는데 이쪽 위쪽 부분과 접어서 올라간 이 부분의 함수식을 구분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자, 마지막. 자, 얘 보세요. 얘는 그래프가 이래 그려집니다. 3차 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좀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수투 가면은 겁나 많이 보게 될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정리 또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절대값 요 형태 1번 형식을 그리는 방식은 첫 번째 원칙대로 범위 나누고 그래프 그리고 잘라서 그 범위만 남겨놓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1차식일 때, 그죠? 이게 1차식일 때 또는 2차식일 때 뭐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접어서 올린다. 이게 두 번째 형태예요. 야, 이것도 복잡해요. 그죠? 그러면 겁나 단순하게 정말 심플하게 그릴 수는 없나요? 그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이거 이차함수죠. 이 이차함수는 꼭 지점이 1,0이면서 이런 아래로 볼록한 곡선입니다. 그죠? 이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마치 2차 함수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꼭 지점이 얼마? 1,0이구나. 1,0을 딱 찍고 V자 형태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꼭 지점이 1,0이고 V자 형태 V. 자 보세요. 그러면 y는 절대값 2x 빼기 1 그려보세요. 그러면 꼭 지점이 얼마죠? 2분의 1,0입니다. V 이렇게. 그러면 이쪽 함수식은 이게 양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y는 2x 빼기 1. 이쪽 함수식은 얘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에 플러스 3돼 있다. 이거는 꼭 지점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3입니다. 알죠? 요 꼭지점 읽는 방법. 마이너스 1,3.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는 마이너스 1,3을 딱 찍고 V자 형태. 끝. 이 빨리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식은 얘가 양수일 때예요. 얘가 양수일 때. 근데 이게 양수로 튀어나오는데 이게 3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쪽 함수식은 y는 x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 함수식은 얘가 음수일 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데 3이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절대값이 한 개 있는 경우는 저걸 이차함수나 생각하고 꼭 지점을 탁 찍어서, 그죠? 꼭 지점을 탁 찍어서 V자 형태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나요?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많이 힘들어져요. 이제 절대값 한 개가 들어간 부등식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 부등식을 함수로 풀 겁니다. 함수로. 함수로 풀 텐데, 그때 크다, 작다, 이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크다, 작다의 뜻은, 크다라는 말은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크다. 그 다음에 작다라는 소리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크다라는 소리는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는 소리고, 작다라는 소리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 풀 때 이거 푸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 빼고, 그래프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풀 때는. 요쪽 그래프,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요쪽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프 3, 상수함수, y는 3, 요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3, y는 3이면 이렇게 수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y가 얼마? 이거는 수평한 직선.
3이 대략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이 작대요. 이쪽이 작대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쪽이 작다라는 소리는 그래프로 치면은 아래쪽에 있는 x 범위를 찾는 겁니다. 아래쪽이 어디 있죠? 여기 교점 보이시나요? 여기 교점? 응? 이 교점과 이 교점이 나옵니다. 이 교점을 먼저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래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여기. 그렇게 되는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에? 자, 다시. 작다라는 소리는, 얘가 작다라는 소리는 얘가 아래쪽에 있게끔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그럼 아래쪽에 있다는 게 왜 지금 이건데? 잘 보세요. 요렇게 수직선을 그어보세요. 수직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를 비교해보게 되면 얘가 얘보다는 밑에 있죠. 이게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어디든 잡아보세요. 얘가 밑에 있죠? 어디를 잡아보세요. 밑에 있죠? 밑에 있죠? 이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그렇게 되는 x범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뭔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죠. 그럼 이 직선은 뭔데? 여기 있잖아요. 요거랑 y는 6이죠. y는 6. 그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y는 -x 플러스 1과 y는 6을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6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x는 -5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5라는 소리죠. -5.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은 뭘 연립하느냐? 이 직선, 요거 y는 x 빼기 1. 그 다음 이거는 y는 6이죠.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6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는 7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7, 이 점의 좌표가 -5, 아래쪽에 있게끔 만드는 x의 범위. 그러니 답은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응? 알겠죠? 물론 이거 그냥 단순하게 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6 적었네요. 이거 3이죠, 3. 죄송합니다. 3이죠. 다시. 잘못 구했죠.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y는 3이죠, 3. 3이에요, 3. y는 3. 제가 3을 적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요거 -2죠, -2. 여기 -2입니다. 그죠? 요 두 개 연립하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4입니다, 4. 답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데, 빨리 풀면 돼요. 이렇게. x 빼기 1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3하고 3, 4 대라면 끝납니다. 1 다 더해버리면 -4, -2, 그 다음에 4,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가 상수니까 상수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여기에 식이 들어오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범위 나누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1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1 그냥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대로 한다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부등식을 풀고 범위 확인하고 겹치는 범위 찾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요거 하나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럼 그래프로 이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빨리 푸는지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익숙하죠. 1,0, 꼭지점을 1,0이라고 보고 V자 형태로 그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1 될 겁니다. 1. 왜? 여기 0 넣으면 1이죠. 그리고 이쪽 함수식은 뭔가요? 1로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조금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 함수식은 이게 양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y는 x 빼기 1. 이쪽 함수식은 얘가 음수일 때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이쪽 함수는 1차 함수죠. y절편이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지금 이 기울기가 1인 거 보이죠? 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보다는 누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쪽이 크거나 같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구하면 되냐면은 여기 교점 보이시나요? 교점을 구해 주시면 돼요. 교점. 여기하고 여기. 이 좌표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 그럼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 직선, 요거. y는 2분의 1x의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y는 2분의 1x의 플러스 2분의 1. 이것도 연립하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분의 1x의 플러스 2분의 1이 같다고 놓으면은, 얘 1로 넘어오면은 2분의 3x죠. 얘 1로 넘어가면은 2분의 1 될 겁니다. 결국은 x는 3분의 1 되겠네요. 여기가 3분의 1입니다. 요 지점이, 좌표가. 이렇게. 그 다음, 요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직선과 노란 직선의 교점입니다. 되겠죠? 이 직선과 노란 직선의 교점. 그러면은 y는 x 빼기 1과, 바로 적겠습니다. 자, x 빼기 1과 2분의 1x의 플러스 2분의 1을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x가 2분의 3 되겠죠? 그럼 x는 3이 될 겁니다. 이 점의 좌표가 3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거 금방 나옵니다. 자, 저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좀 익숙해지면 금방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커야 되네요. 크거나 같다죠. 등호 들어가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위쪽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파란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은 3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을 넣어야 3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을 넣어야 크죠? 이 지점에 비해서. 크죠? 이 지점에 비해서 위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3보다는 커야 이게 위에 있겠죠. 이렇게. 요 지점과 요 지점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 부등식의 답은 x가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는 크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마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막 섞여서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값 x 빼기 1에 더하기 2가 작거나 같다. 2k 플러스 1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냥 K라고 할까요? 여러분 헷갈리겠다. 자, K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걸 범위 나눠서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골 때립니다. 엄청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겠나요? 꼭지점이 얼마죠? 1,2죠. 그래서 1,2를 대충 찍고 그래프는 V자 형태. 여기 1,2입니다. 자, 1,2고 자, 이제 K라고 하는 애가 지나간다라는 거죠. Y는 K라고 하는 직선은 이게 상수예요, 상수. 그럼 수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수평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지나가야 해가 없을까요? 해가 없도록 하는 K 값이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K가 크거나 같은 범위가 안 나와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크다, K가 크다라는 소리는 K가 위쪽에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K가 위쪽에 있는 범위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가 위에 있죠?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보다 위쪽에 올라가면 이게 안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안 되고 위쪽 올라가도 다 K가 큰 범위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 요렇게 지나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해가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2보다, 그죠? 2보다 큰 범위가 안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K라고 하는 애가 밑으로 한없이 내려오면 괜찮지만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에 걸려야 되냐면은 여기 2에 걸려야 됩니다. 2에. 2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큰 범위가 나오게 돼요.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프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빠르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2차 부등식 문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절대값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이러면 좀 그렇겠네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시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가 없도록 하래요.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시면 돼요. 이 그래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식 전체가 절대값 쓰고 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안에 있는 그래프만 그리는 겁니다. 1, 마이너스 2 여기 1, 마이너스 2예요.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걸 접어 올리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접혀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의 꼭지점의 좌표는 1,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K가 큰 범위가 안 나오도록, 그죠? K가 크거나 같은 범위가 안 나오도록, 그 말은 K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에 있죠. 요거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에 있습니다. 안 돼요.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 말은 여기 X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Y는 0이죠. 그죠? 그러므로 K 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것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한 가지만,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 전체가 절대값 쓰고 있을 때는 fx를 그린 다음 밑에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나는 좀 빨리 그리고 싶다. 이럴 때는 1차식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을 1,0이라고 읽고 그냥 V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 함수식과 이쪽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식을 못 구하면 부등식 못 풀어요. 아시겠죠? 고난도 문제는 절대 못 풉니다. 자, 다음 원칙대로 푸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범위 나누고 그래프를 쭉 그린 다음에 그 범위 안에만 남겨놓는다. 그 작업을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100개 붙어 있으면 그냥 100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 형태는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